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이 쪽방과 동일한 열악한 조건에 살고 있지만 쪽방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들은 쪽방에 살고 있지만 쪽방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 관련 실체를 조사한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됐어요. 쪽방에 살고 있지만 쪽방 주민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쪽방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쪽을 나누다 이런 어원들이 있어요. 예. 잘게 자른 방, 그래서 굉장히 좁고 그것도 이제 그 편의시설,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실 텐데 네.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공인한 쪽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쪽방 주민 서비스를 전혀 못 받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쪽방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서울시에서 작년에 조례를 정했습니다. 예. 서울시 쪽방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쪽방은 무엇이다라는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서울시 조례뿐만 아니라 노숙인등복지법에도 쪽방 상담소를 설치하게 하고 쪽방 상담소는 무엇이고 이런 정의는 있지만 쪽방은 무엇이다라는 정의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서울시가 작년에 쪽방 주민지원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그럼 쪽방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는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예.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쪽방 주민에 대한 정의는 하거든요. 예. 근데 쪽방 주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밀집이라는 요건 하나하고 네. 그리고 시장이 정한 사람들이야라는 행정의 선정의 정권을 부여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작년에 전국 광역에서 처음 서울시가 이 쪽방 주민 조례를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12월에 2달 정도 있다가 대구에서도 쪽방 주민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때 대구시 조례는 쪽방 주민이라 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 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훨씬 더 광의로 정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의 정에 따르면 쪽방 주민은 밀집한 곳에 살아야 하고 시장에 정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쪽방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쪽방 주민으로 그러니까 밀집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인 사고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쪽방 주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쪽방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사실 쪽방이라는 거처에서 발원하는 서비스예요. 네. 그러면 쪽방에 예를 들어서 부엌이 없다. 그러면 밥을 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급식 지원이라든지 식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예. 샤워기가 없다. 그러면 목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민선 8기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시고 시정을 시작하시면서 동행식권, 동행목욕권 이런 것들을 했던 게 쪽방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필요하겠네 그걸 복지로 메울게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 서비스가 쪽방으로 공인되지 않는 바에는 그런 주민들에게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쪽방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사는 쪽방 주민들 직접 만나서 실태 조사하셨다면서요? 네네. 어떻습니까? 상황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분들 자체가 여러분 본인들이 사시는 지역이 방이 쪽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85%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예. 저희가
사실 파일럿 조사를 한 거예요. 서울 지역에서 가장 쪽방이 많이 있는 동자동 지역에만 조사를 해서 건물 6개 주민 20명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 서울 전역을 다 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 민간단체로서는 비용이 그렇게 있지 않아서 네. 시범 조사를 했는데 보면 6개 건물 중에 도시가스 있는 곳이 3곳밖에 안 돼요. 나머지 2곳은 전기 패널로 난방을 하고 한 곳은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예. 그리고 냉방 시설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원해졌지만 폭염기에 그냥 선풍기 하나 가지고 창문도 없는 방에서 더위를 나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쪽방에 에어컨 공용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존 쪽방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공용 에어컨 이용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쪽방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 쪽방 같은 경우는 그냥 선풍기 하나 가지고 에어컨 전혀 없이 여름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더위뿐만 아니라 그 화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오래된 건물도 많고 제가 요 인터뷰 하기 전에 그냥 시리얼 통해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그 건물 한 곳 보니까 사용 승인일이 1922년이에요. 100년이 넘은 집이거든요. 예. 6개 건물 전체가 스프링클러 하나도 없고 비상벨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거는 기존 쪽방들보다 굉장히 취약한 수치거든요. 예. 예. 이 사각지대는 쪽방 그러면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거처로 얘기하는데 그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그 특성들을 저희가 이번 조사하면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시 대표적인 쪽방촌 하면 동자동 쪽방촌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쪽방촌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밀집 지역으로. 이유가 뭔지 저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각지대 쪽방을 조사할 때 어떤 방법을 쓸까 방법 찾기가 되게 난망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쪽방이 무엇이다라는 법령도 없고 조례에도 기준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조사하지라고 했을 때 저희는 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쪽방 주민들에게 동자동에 쪽방 주민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거처에 사는데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니까 여기저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6건물을 조사를 한 건데 여기가 왜 빠졌을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다. 그러니까 무슨 여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관이 쪽방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야 되는데 동자동 지역에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시원이어서 안 된다. 다중생활시설이어서 안 된다.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으로 적용이 안 됐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고 아니면 주거의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공용 여부 이런 이제 편의시설의 부족 내지 열악성이 기준이라고 하면 이보다 더 나은 쪽방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관성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쪽방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요청하면 쪽방 건물에서 빼주는 겁니까? 합리적이지 않죠. 건물주가 사실 쪽방에서 사는 건물주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세를 놓고 세입자들이 살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운영자에게 임대를 놓고 그 운영자가 전대 방식으로 쪽방 주민에게 세를 놓고 이런 방식인데 이건 사실 소유관계 그 건축법상 용도변 건축물의 어떤 종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열악한 거처에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처 특성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주의 마음이 무엇이든 건물주가 어떤 변심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고 건물주가 빼달라고 해서 빼주고 이런 것들은 말이 되지 않죠. 근데 그러면 지금 쪽방촌에 살고 있지만 쪽방으로 지정받지 못한 주민들은 행정 지원을 전혀 못 받습니까? 어떤 외부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쪽방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이 취득이 안 된다든지 그런 거는 의료급여 자격이 없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수급자와 쪽방에 사는 수급자는 필요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영구임대 아파트는 샤워기도 있고 주방도 있어서 거기에서 목욕도 할 수 있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쪽방 주민 같은 경우는 일단 샤워기가 없으면 샤워를 못해서 어딘가 다른 곳에서 가서 씻어야 돼요. 공중화장실에 가서 씻던지 이미 노숙에서는 탈피했지만 노숙인 시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든지 이래야 되고 어떤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밥을 못해 드시니까 급식을 드셔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열악한 거처에 의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다른 쪽방 주민들, 그러니까 쪽방으로 지정된 주민들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사각지대 쪽방 주민들은 받지 못한다. 이거는 생활에서 큰 차이를 만들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서울시 혹시 얘기를 하고 서울시가 정책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서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근데 사실은 서울시가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구마다 소방서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름철이나 겨울철 이럴 때 안전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노숙인 복지 담당 부서인 서울시 자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 혹서기 대책, 폭염기 대책 이런 걸 만들고요. 동절기에 혹한기 대책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순찰 활동, 상담 인력을 증파한다든지, 그리고 소방에서도 안전에 대한 신경 그런 대책들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부마다 이제 쪽방 형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2018년도에 이 중구 황학동 지역에 유사 쪽방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쪽방촌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쪽방촌이 있다. 여기에 선제적 안전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공문서를 서울시에 올리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2017년까지 청량역 뒤쪽에 전농 1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전농 1동 지역에 쪽방 주민 100여 명 사는 곳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2017년까지는 쪽방으로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에도 올리고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2018년부터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뺐어요. 아, 그럼 이건 네네. 그 서울시 공무원들도 알고 소방에서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에서 누락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누락이라고 표현을 하면 네. 부작이잖아요. 몰라서 못 챙겼다 이런 의미인데 서울시는 이미 알면서도 지금 안 하고 거죠. 있다. 근데 얼마 전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마무리할 네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근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시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분들도 네. 아마 실태는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되니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권과 전라권 서부, 경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고 특히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 오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비가 시작돼 모레 오후에 그치겠고 제주도는 밤까지, 경상권은 글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남권 50에서 150, 강원도와 충청권, 경상권 30에서 120, 수도권과 제주도 20에서 80mm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
특히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라 서해안에,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50mm 내외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2도, 광주 23도 등 전국이 20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4에서 29도로 모레까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겠고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2.7도, 습도 8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그야말로 예산 대란입니다. 큰 폭의 R&D 예산 삭감 소식에 과학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1991년 이후 처음으로 R&D 예산이 줄어든 충격에 연구기관부터 대학까지 아우성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국가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하고 기초과학 육성하겠다며 무려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 중이용 가속기는 내년에 6개월밖에 가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학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신문을 펼칠 때마다 사회 곳곳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하소연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신문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44곳이 내년에 전부 폐쇄될 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역 사랑방 역할을 하며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상담, 한국어 교육과 각종 생활 고충 상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매년 70억 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해왔죠. 정부는 그러나 보조금 사업 원점 재검토와 건전재정을 이유로 갑자기 지원 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업 중단이 아니라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의 관련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재부가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 평가에서 향후 이민자와 이주 근로자 증가가 예상돼 정책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고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인 12만 명 이상 늘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정부 방침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 117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공동 운영해온 교육부와 경찰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여가부가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통보를 하자 교육부와 경찰청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사회적 약자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예산까지 뭉터기로 삭감하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